집에서 쫓겨난 그 밤 이지혁이 다시 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 말을 가장 먼저 붙잡은 사람은 박성재였고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지은호였는데요. 이지혁은 빈 지갑과 핸드폰 하나로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였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조건을 보고 결혼을 택하려 했던 자신을 스스로 변명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다는 속내를 이미 가족 앞에서 드러냈고 그 말이 칼날처럼 돌아와 가슴을 계속 찔렀습니다. 이상철은 그 말을 곱씹으며 분을 사귀지 못했고 김다정은 아들의 불안한 심리, 밑바닥을 이해하려 했는데요. 둘 사이의 공기는 밤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옥래는 방에서 묵묵히 기도를 했고 김장수는 사람 팔자 모르는 거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흔들렸는데 이지환은 형이 왜 저기까지 갔을까를 이해하려 했고 이수빈은 돈과 체면의 무게를 현실적으로 계산하듯 따져보는 자신을 스스로 두려워했습니다. 박성재는 새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어디야? 오늘은 내 쪽으로 와. 박성재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었고 동시에 지은호를 짝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순이 박성재의 목소리에서 묘하게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망설였지만 박성재의 차가 새벽 안개를 가르고 도착하자 짐없이 그대로 타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길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진 않겠다. 다만 내가 다친 건 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의 허무한 자존심을 조금 눌러앉혔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았는데요. 마음이 복잡하면 손을 움직이는 게 습관이라 창고 정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이 멈추는 순간마다 이지혁이 떠올랐고 예전에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재현되듯 가슴이 저렸습니다. 조건을 보고 결혼하려 했다는 그 말, 그게 선배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은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를 걸어버릴 뻔했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라고 스스로를 말리며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이상철은 식탁에 앉아 물만 마셨습니다.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아이가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먼저 들어보자고 했잖아요. 이상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난 나처럼 살지 말라고 늘 말했는데 저놈이 내 말을 비틀어서 살더라고. 비혼주의라더니 돈 때문에 결혼을 택했다잖아.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여보, 그게 요즘 아이들이 버티고 싶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옳았다는 걸 강요하는 순간 아이는 틀렸다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거든요. 그 말에 이상철은 잠깐 멈칫했는데요. 옳고 그름 말고 나는 아비로서 부끄러웠다라고만 했습니다. 이 장면이 첫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이상철의 상처와 김다정의 이해가 맞붙었고 두 사람의 침묵이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기사를 모아놓고 장부를 넘겼습니다. 하늘건설 사위 될 뻔한 애라는 소문이 돌아줄까엔 직접 영향은 없지만 이미지엔 찍히지.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사람 인연이란 게 요령과 타이밍이야. 너는 지은호라는 아이를 좋아하지. 그럼 당당하게 다가서 필요한 건 우리가 제공하지. 박성재는 아버지의 전략이라는 단어가 입에 닿기도 전에 속이 쓰려왔습니다. 박성재는 단지 지은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는데요. 박진석은 늘 거래의 언어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고성희는 옆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고성희는 권력과 체면을 누구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이었고 그 표정 하나로 박성재에게 망설이지 마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은호의 집에서는 정순이가 묵묵히 된장을 끓였습니다. 정순이는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다가 사업 실패로 남편을 떠나보냈고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믿는 마음이 단단했는데요. 지강호를 떠올릴 때는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지강호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누나는 늘 옳고 나는 늘 부족하대.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이 누나가 사랑하는 그 선배를 무너뜨렸잖아. 세상도 결국 조건 보고 굴러가는 거지. 지강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 말은 두 번째 클라이맥스의 복선이었습니다. 지강호의 자격지심은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누군가를 찌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박영나와 이지환의 하루는 늘 함께 시작했습니다. 박영나는 대학원생이자 화가였고 고성희의 딸이자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었습니다.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 덕에 사람들 앞에선 늘 온화했지만 캠퍼스 앞에서는 감정이 맨 얼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날 박영나는 말했습니다. 지환 씨, 오늘은 강가로 가요. 물빛이 흔들리면 제가 흔들리는 생각도 그림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지환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네, 박영나 씨 그러죠. 이지환은 체육학과를 졸업했고 멋진 피지컬로 보디가드 일을 했는데요. 3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삶의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영나의 정숙한 눈빛은 이상하게 이지환의 차가운 마음을 데웠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위험했습니다. 신분의 경계, 가족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두 사람을 감쌌거든요. 그날 오후 지은호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긴 숨을 몰아쉬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요? 선배는 비혼주의라면서요. 이지혁은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나한테 비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이었나 봐. 혼자면 덜 초라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현실이 내 자존심을 잡아당기더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저는 선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선배가 저를 직접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그거 하나만은 믿고 싶어요. 이 말이 세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지은호의 상처와 믿음이 동시에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믿음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재가 조용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지혁아, 은호 씨는 내가 데려다 줄게.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진심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요. 저 혼자 가볼게요. 지은호는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요.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밤 이상철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김다정은 멀찍이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이상철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 탓 안 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남 탓을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다. 김다정은 대답했습니다. 여보, 지혁이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하느라.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사랑을 포기한 죄책감,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두려움, 그게 뒤엉킨 말일 수도 있죠. 이상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 하나? 김다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말은 하나뿐이죠. 다치지 말아라. 그 말을 먼저 해주면 아이가 나머지는 스스로 서겠죠. 이 대화가 네 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부모 세대의 체면과 자식 세대의 현실이 화해의 입구를 겨우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큰 파도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쪽에서 조용히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일 흔들리면 우리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쪽에서 먼저 사과문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익명의 제안서엔 냉정한 문장만 있었는데요. 금전적 보상과 이미지 복구를 위한 공동 발표라는 항목이 5줄로 빼곡했습니다. 이 문건을 처음 본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종이를 말아쥐고 한참 동안 책상 모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걸 지혁에게 전하면 나는 친구일까? 아니면 회사의 하수인일까? 다음 날 지강호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강호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려던 신랑 결국 버려졌다더라.
결정적인 단어 몇 개와 뉘앙스가 의도적으로 섞여 있었고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은호가 그 글을 발견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순이도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호야, 그런 짓 하지 말자. 남의 아픔으로 내 마음을 달래면 내 상처가 더 깊어진단다. 지강호는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난 사실을 말한 거야. 정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사실과 조롱은 다르다. 이 장면이 5번째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거울이 왜곡을 만드는 순간 그 왜곡이 누구를 더 다치게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스케치를 멈추고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지환 씨, 사람은요, 무너지면서 자기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너지는 얼굴을 그려요. 이지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누가 무너지면 일단 가만히 서 있어요. 지켜보는 게 나쁜 걸 알면서도요.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란히 서 있어요. 서로 도망치지 말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이 감정은 6번째 클라이맥스의 예고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은 언제나 예고 없이 경계를 넘는데요. 시청자에게는 이 둘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충분한 긴장을 남겼습니다. 저녁에 박성재는 결국 이지혁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하늘건설 쪽에서 문건이 왔다. 사과문 내고 정리하자고. 이지혁은 종이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체면뿐인데 그걸 내 손으로 내리라는 거네.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건 너만의 일이 아니기도 해. 회사들 체면도 있고 너 가족도 지켜야 하잖아.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성재야, 너는 늘 나를 지키는 척하면서 내 자리도 지켜야 하는 사람이지. 그 말은 칼날처럼 들렸습니다. 박성재는 묵묵히 맞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미안하다 하지만 그 미안함으로라도 널 덜 다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두 사람의 우정이 시험대에 올랐고 7번째 클라이맥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지은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이는 알 수 없었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선배, 당신 선택은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세요?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서 사진이 한 장 더 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날짜가 찍힌 미팅 메모, 그리고 상호 이익을 위한 약정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메모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이거 선배가 혼자 준비한 게 아닐 수도 있대요. 누군가가 선배를 밀었다고 해요. 이 마지막 장면이 8번째 클라이맥스이자 다음 화를 넉넉히 예고하는 여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은 모처럼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치지 마라, 그 말 먼저 한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게 덧붙였습니다. 옳고 그름은 나중에 따지자. 내가 서 있을 자리를 먼저 찾자. 이 말은 이지혁의 심장을 2번 쳤습니다. 자존심이 1번, 안도감이 1번,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한편 박진석은 별장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걸 지금 꺼내는 이유가요?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사람은 빚을 질 때와 갚을 때가 있는 법이지. 누군가는 앞으로 우리 편이어야 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물러나야 하거든. 고성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일 기자와의 사적 만남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지강호는 다시 커뮤니티를 켰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정순이의 말이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그 순간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익명 하늘건설 약정서. 실체 공개 예고. 지강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던지려던 작은 조롱이 훨씬 큰 불길로 번질 조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화면 속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상호 이익을 위한 약정. 그 제목 밑에 흐릿하게 보이는
이니셜이 하나 있었습니다. PJS.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떠올렸습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 그러나 추측은 추측일 뿐 증거는 아직 불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배, 이 싸움이 선배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밤이 깊어지자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이지혁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사과문을 내더라도 진실을 묻지는 않겠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밀었다면 그 손이 누구였는지는 끝까지 확인하겠다. 박성재는 책상에 엎드려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호의 이름과 이지혁의 이름이 같은 문장에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동시에 뜨거워지고 차가워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첫 페이지에는 사과문이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누군가는 증거 사진을 덧글로 달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박영란은 밤새 캠퍼스를 채웠습니다. 물빛을 닮은 배경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멀리서 다가오는 세 번째 그림자 지환 씨. 내일은 이 그림 제목을 정해요. 흔들리는 건 물빛인지 우리 마음인지. 이지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정하죠. 오늘은 그냥 서 있을게요. 이렇게 7화의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누구는 사과문을 준비했고, 누구는 익명 계정을 만들었고, 누구는 그림에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류철을 묶어두었고요. 아직 아무도 다 알지 못하지만 다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파혼으로 끝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음 이야기는 선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목에서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시험대에 올려놓게 될 텐데요. 누구의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누구의 마음이 먼저 단단해질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